그러면 그 이 책을 읽는 어려움에 대해서 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이 똑같고 동화도 마찬가지인데 동화 너무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짜글짜글한 거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가다가 아 근친상간이 재밌다. 네. 이런 것처럼 내가 볼 만한 거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근데 요는 여러 번 읽어야 뭘 잡아야 될지가 나온다는 건 모든 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 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독해의 그렇죠. 그 그림을 떠오르려면 제가 읽은 게 세 번인데 그 세 번? 요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짬밥도 있고 이래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책을 한 줄 한 줄 반복적으로 읽는 거는 별로 그 권해드리는 바가 아니고 너무 힘을 빠지게 되고, 더 지역으로 빼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가다가 되게 그러니까 좀 가다가 아니면 뭐, 저 같으면은 그 나무의 신화가 동물 신화랑 뭐가 다른 거야?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림을 좀 크게 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동물이랑 가장 다른 점만 이렇게 찾아서 보죠.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동물담에서 주로 되어 있었던 게 변신, 이런 모티프, 동물담은 되게 강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여기는 변신담은 거의 없고 파괴담이죠, 파괴담. 변신담이라고 할 만한 게 오늘 읽은 범위에서는 디오니소스네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다른 공부법이랑 또 다르면 좋죠. 동화 인류학이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동물담과 식물담 사이에 크게 다른 점이 있나를 찾아보자가 큰 과제였고, 그러면 동물담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 자주 나왔던 동물이 뭘까? 그 다음에 동물이 나온다면 사건에서는 주로 뭐 변신이 있다, 뭐 욕망은 주로 뭐가 다뤄진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요 책을 이렇게 이제 먼 그림에서 비교가 되려나 이렇게 보면은 보여지는 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누가 우주목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할까 해서 아까 뭐 국가라든지 집단이 좀 크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왜 썼을까? 이좀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거죠, 보는 거. 그 다음에 저의 경험은 처음 읽고 두 번째 읽고 이러면 진짜로 이 목차나 구성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오펜스 이 연습을 해보면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다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 그런데 그게 기원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요거를 뒤집어야 돼요, 오펜스. 내가 가져야 될 궁금함은 뭐가 될까요? 기본. 그렇죠. 신화는 왜? 그게 신화의 정의예요. 신이라고 하는 게 만물의 주제자잖아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그거를 문화권마다 다른 이름을 가졌는데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근데 이게 인격 신이 된 거는 최근이고, 원래는 근원자를 다 신이라고 하니까 신화는 만물 근원담이죠, 기원담. 자, 그러니까 옥현 쌤이 여기서 이제 딱 붙잡으실 수 있는 거는 나는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관심을 둬야 돼, 이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옥현 쌤 원래 그 약초, 사람을 이 식물상으로 고치는 그 약사의 신,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자의 신,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물 신화 같은 경우는 뭐 고통과 죽음과 치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패턴을 푸는데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고, 근데 식물일 경우에 지금 뭐냐면은 겨우살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살이. 이런 거에 내가 더 주목을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 유명하다도 좋고 그냥 뭐 누가 읽어보래 이런 거 다 좋은데 들어가기 전에는 대강의 목차를 보면서 이런 걸 내가 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리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근데 들어가 봤더니 딴 게 재밌어. 그때 이제 방향을 틀기. 이런 게 있고 또 대충 뭐가 있는지 모르고 목차 안 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것도 되게 쾌감을 주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데서 많이 헤매게 되는 거. 근데
이처럼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현 선생님처럼 뭐 몽상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이 어떤 뭐 뭘 알아야 알림 멈췄습니다. 할 이제 됐어. 말들. 이제 돼. 아니, 또 멈췄었어요, 방금. 진짜. 수정된 말씀이 안 들렸어요. 다시. 네, 한번 읽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을 두는 것 같아요. 이 아, 책으로 네. 어떻게 글을 써볼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읽다가 이제 잡히는 포인트로 이제 네네. 써보기도 하는데 그 포인트를 잡는 그 세부 읽기가 네. 좀 힘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게 모든 과목에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내 키가 있어야 된다. 그 키 있지 않습니까? 키를, 좀 오래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바꿀 때마다 키를 바꾸기보다는 그러니까 옥현 쌤 같으면 치유한다는 걸로 당분간 계속 이렇게 내가 뭐 요 정도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갈 필요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쓰려면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좀 크게 가면은 되게 좋죠. 이게 우주목이니까 되게 이제 엄청난 나무를 보는 능력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집에 야생의 사고라는 책이 있으시면은 선생님들 그 1장 있지 않습니까? 1장 야생의 사고가 안 두꺼운 책이고 챕터마다 몇 페이지 안 나가는데요. 1장이 뭐 정말 아름답죠. 그 완전히 공부법이 달라요. 우리 진지쌤이 또 쓰시면 좋겠네요. 공부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기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에 대한 명상. 이거를 사람들은 좀 더 해볼까? 이러면 이제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게 죽음에 대한 명상. 근원적 삶에 대한 욕구로부터 충만하면 거기서 나온 어떤 상이 나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나비의 한 살이, 그 다음에 뱀의 한 살이, 달의 한 살을 다 포함하는 이 한 살이라는 거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면 나무다. 이렇게 가서 우주목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매우 많이, 이것도 재밌는데 문화권마다 직접 접촉 없어도 다 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원적이다. 이런 게 되게 어 뭐랄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심상을 공유한다라고 보는 그로스 선생님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파론이 아니죠. 전파론이 아닌 입장을 되게 중요하다는 건에도 레비스트로스랑 관련이 됩니다. 요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38쪽 같은 경우도 38쪽에 보면은 사실적 몽상 이게 몽상 오켄쌤이 강조하신 몽상인데요. 자, 요 조금 더 지금 드린 말씀을 이어보면 첫 번째 문단에 나무는 사실상 전 우주적 몽상 이게 몽상이 있지 않습니까? 몽상 왜 몽상이라고 했을까 하는데 몽상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백일몽 뭐 현실에 없는데 뭘 본다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38. 그러니까 몽상이라고 하는 게 반대말을 찾으면 어떨까요? 이걸 왜 몽상이라고 하냐면 우주적 사실이라든지 우주적 진리라든지가 아니라 이 몽상이라는 단어를 음미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가면은 신화라고 하는 게 몽상이다 그러면 몽상은 연결이다인데 직접적 연결을 넘어서는 데까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예, 붙여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거 기현쌤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가장 못 적합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무는 인간의 의식을 포착할 수 있는 길, 우주의 생기를 부여하는 생명의 통로.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신화의 정의로 또 중요한데요. 아까 인간의 위치를 부여한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주의 생기를 부여하는 생명의 통로, 이 나무를 갖고 뭘 하면은 이렇게 나무 자체가 우리를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프레임이야. 하나의 그냥 도식 같은 거야. 근데 거기는 여러 개 연결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면은
우주의 새로운 그 힘과 재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돼. 그래서 요거의 앞부분 말고 뒤에 우주의 생기를 부여하는 생명의 통로 요런 부분은 인간이 신화를 단지 알매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우주적 생산에 내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쓴다. 나무가 그러니까 주물 같은 거죠. 패티시. 여기에 어떤 영성과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그렇게 그 나무 조각 하나를 어디 심는다는 둥 그걸로 뭘 한다는 둥 이런 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반된 의미를 갖는 대칭적인 두 시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두운 지하 빌라늘 에테름 그래서 묵묵히 서 있는 나무 줄기에 몸을 기대면 인간은 나무에 동화되어 그 내적인 움직임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래서 이 나무 자체가 사고도구인데 몸을 기대 가지고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다시 그 이해가 되면서 나무가 되고 이런 되게 그 두 가지 일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를 보여주면서 나무 줄기에 몸을 기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게 저는 참 재밌었는데요. 그 제가 재밌었던 이유는 방구대 그 대곡리 천정리 가면 이렇게 이제 그 벽화 같은 거를 볼 때 내용도 내용인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려면 어떤 형식이 필요할까? 그리는 것이 기도의 형식이라니 이런 그 어떤 형태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서 나무의 몸을 기대다? 안 기대고 알 수는 없나? 이게 되게 물체적이지 않습니까? 기현쌤 뭐 얘기해봐 이런 게 아니고 기현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면 손을 잡는다든지 앉는다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것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신화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룸 문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상력을 이제 더 많이 깨야 될 게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에 이 일반 의지, 이 완만한 일반 의지, 이게 이게 루소가 썼던 말인데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인간 누구나가 가지는 어떤 의식작용 이런 게 나무라는 매개를 쓰면은 또 밑에 셋째 줄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무는 그거를 참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가 딱 이해가 돼. 근데 참나무를 만지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나무가 돼.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게 애니미즘에서 읽었던 그 패티시즘을 막 쓰는 거죠. 그 영적으로 연결되고 교환되고. 근데 브로쌤은 그런 그 혼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뭐 요런 세계관 속에 명상가는 그 속에서 자신과 모든 생명의 기원을 발견한다. 제가 재밌었던 거는 나무에 기대면 이 모든 게 다 일어나. 우리는 이해를 하려면 뭐 외우고 뭐 써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기대면 이래. 그러면 이런 방식의 신체에 대한 느낌 이런 것도 이거는 그 동아인류학은 그 공부 자체가 특정한 동아의 메시지를 푸는 공부법인데 이런 식의 세계관에서 자기가 인간이 신체를 느끼는 방식이 내가 나무라지 않습니까? 내가 두 발 달리고 돌아다니는 인간으로 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무와 함께 나무인 것으로 나를 느낀다는 게 뭘까 할 때 그 신체적 느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가진 어떤 다른 정서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신체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 인류학적 테마죠. 인류의 어떤 다양한 신체관을 본다. 이런 게 특히 38페이지인데 사실적 몽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상인데 뭐 진리나 객관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어, 주관적 생각은 아니고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갖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 좀 단어가 좀 달라지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신화는 이해의 과제, 이해.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왔다. 그리고 나무가 이제 뭐 위아래도 연결한다, 죽음도 연결한다, 39쪽 넷째 줄, 나무가 존재와 부재, 그 다음에 나무가 가장 중요한 게 봄이다 이렇게 되죠. 죽음이 되게 강조한 만큼 봄. 그래서 1장을 넘어가면서
이 2장도 가보겠습니다. 신비의 사다리. 그래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44페이지 가면 샤먼 여성 이렇게 되는데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도 뭐냐면 위에서 닷새 줄에 사사 위에서 닷새 줄 양성성 그러니까 분리된 성을 초월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분리된 성을 초월한다는 것이 연결의 방식이죠. 연결. 위아래랑 연결됐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거 진짜 너무 재밌다고 할까 당황스럽다. 연결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아 나는 수정쌤이랑 연결됐어. 뭔 소리입니까 이게? 나는 기현쌤이랑 연결됐어. 그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들어가면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우주목이 주는 거는 이런 연결입니다. 자기 조건을 초월하는 힘, 획득. 그래서 신들은 양성자다. 그 다음에 야쿠트인 샤먼 얘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46쪽에 이제 앞에는 이그드라실 이거는 실제 있는 나무가 아니죠. 실제 있는 나무는 상상의 나무고 여기 이제 2장부터는 구체적인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작나무, 참나무 막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막 이렇게 가는데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 자, 북아시아의 우주목이 전나무라면 시베리아 샤먼들에게 자작나무다. 우리아트의 성모의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밑에 위에서 둘, 넷에서 일곱 빗자루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입문자의 등을 자작나무 가지로 쓸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까 나무에 기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랑 실제로 뭘 해야 돼. 기대든 내가 쓸 일이든 이게 되게 겉을 보면은 신체를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지 그냥 찔려도 피가 날 텐데 그 그리고 자작나무가 그게 가시가 이렇게 좀 가는 거죠. 어쨌든 뭐든 날카롭잖아 피부가 보기에는 이거를 막 이렇게 긁어 빗자루 만들어서 그게 그 존재에게 이해를 요구한다고 그 문단의 끝에 가면 그 단식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목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 신체 상해 굶고 막 이게 거의 그 자해인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게 케노시스죠. 그러니까 자기 버리기, 자기 비움 속에서 신성과 접촉해 간다는 것이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신화나 의례나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뭐 그 되게 형태적인 관심을 최근에 많이 갖게 돼가지고 이 우주목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게 뭐 노래를 한다 이런 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무를 내가 나무가 된다. 그게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작나무까지를 좀 더 해보면은 자, 샤먼의 자작나무고 그러니까 기영 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만 생각해도 지나가는 자작나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제가 저 좀 한 조각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얘가 신성한 거예요. 그 자작나무는 자, 49페이지에 이게 그 우리 과제에도 있는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샤머니즘의 성물에 여기도 숫자가 있다, 이건 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의례적인 49, 다섯 줄, 의례적인 나무 오르기. 자, 이게인데 의례적인 나무 오르기. 근데 자작나무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나? 근데 그 가지가 크는 게 한계가 있는 나무죠. 참나무는 이렇게 커진다면서요. 자작나무가 되게 제가 안 부러뜨려 봤는데 요는 그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의례적인데 그자 그 다음 문단이 저는 이렇게 박스를 쳐봤는데요. 필요한 힘을 얻은 샤먼은 신들과 소통이 가능해져서 신들이 사는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샤먼은 밝은 빛깔 마람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까 포세이돈의 역동성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나무가 말이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가 배도 되고 나무가 수단이 되잖아요. 물 위에서 띄우면은 그런데 포함해가지고 이 나무가 자 입문자가 그 각주 22 육신을 떨치고
그러니까 이 자작나무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샤먼들 떨치고 하늘을 날아올라 천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샤먼은 영혼들과 영혼의 보호자들, 영혼의 인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자신의 무고 속으로 들어. 무고가 북이잖아요. 자작나무로 장식한 북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실제로 타고 날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나무를 오르는 게 실제로 오르는 게 아니고 개를 북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를 울리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작나무를 말처럼 타고 하늘로 오른대.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로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쓰는 건 엘리베이터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리로. 그러니까 이 심상을 이해를 할 때 나무에게서 보는 게 뭐냐면 이 페이지, 이 챕터 그래서 빛이다, 빛. 자기는 하얗다, 그 수피가 하얗다, 빛이다, 찬란하다. 그러니까 찬란한 건 어디서 내려와? 위에서 내려와. 그 나무로 북을 쳐서 두드리면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올라간대. 너무 아름답죠, 진짜로. 그러니까 배를 왜 타니? 북을 쳐야지. 이런 거지. 자작나무 실제로 깎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달까? 그러면은 이게 재밌죠. 도대체 자작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항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작나무를 보면서 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출발은 대지고 중간에 바다도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아주 희한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 문단 밑에 둘레에서 이거 나무로 된 무고의 테두리, 그래서 자, 나무 위에서 승천, 다음날 저녁이 가장 시작이 되는데 상징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데 상징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아니라 어 아주 고양될 때 그게 실제로 약간 고양되고 상승되는 이 기분, 엑스타시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요. 나무를 막 이제 노래 이렇게 돼 있어서 나무가 그다음에 50페이지의 마지막 줄 나무가 빛의 나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그드라실에서 우주의 어떠한 이론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로스 선생님이. 그다음에 다른 하나하나의 나무에서 뭘 보냐면은 형태,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작나무는 참나무에 비해서는 옆에 가면 뭐 어떤 느낌이 든달까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 되면서 그 52페이지에 뭐 정화하는 거 겨울 축제랑도 관련이 되고 53페이지에 보면 게르만 신화 오딘 자작나무 이래서 그 5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둘, 넷, 여섯, 일곱 자작나무가 세상에 빛을 주고 분쟁을 중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더러움을 제거 이 전체가 나무가 주는 그 색깔 흰색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작나무의 네 가지 주된 용도, 이 중에 어떤 것도 가구를 만든다든지 뭐 벽을 만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의 주된 용도는 빛을 주고 분쟁을 중재한데 이것도 아주 재밌던데 분쟁을 중재한다니까 싸우면 애들이 자작나무 팝으로 가면 되겠네. 야, 니네 싸우는 거야? 기현쌤하고 수현쌤 다투셨대. 그럼 자작나무에 뭘 모시에 뭐를 오시라고 하자. 이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 더러움 제거.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의 이거 요새 사우나 하면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예, 그 흔적이 남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꿈은 꿀 수 있죠. 아니면 자작나무 북을 두드리면서 갔다 오든지 마음으로. 그런데 가게 되면 사우나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 피인 나무의 수액. 그래서 아, 그 자작나무의 수액은 그 안에서 치유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 옥현 쌤이 저는 약간 메모를 하셨다가 길 가다 자작나무를 발견하시면 여기 53쪽에 이런 거 쌤 쫙 모아 보시죠. 쫙 모아 보셔가지고 그 자작나무 동화에도 많이 나오죠. 자작나무 근데 잡목이어가지고 그 쓸데가 없다는 거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그 벌목꾼이 이게 어디 쓸데가 없어. 근데 그 천마총 가니까 그 그림 자작나무 피에 그렸다고. 이게 여러 가지 수피가 이용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독버섯, 소마 이렇게 있으면서 버섯
시베리아인데 버섯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작나무랑 같이 있는 버섯이고 시베리아 신화에서 많이 쓴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랑 관련된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과제에도 있는데 58쪽 이 샤먼을 일부러 괴롭혀가지고 애가 깨닫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게 이제 이 책에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고 신화 가치가 정리된 게 있는데 요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애가 샤먼이 돼가지고 누구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가혹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괴롭혀가지고 근데 가혹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생각해보게 하는데 되게 착한 사람들이 억지로 괴롭히고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다시 들면서 그런데 59쪽의 마지막에 부름을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 강요된 임무를 받는다. 첫 번째 문단 끝에 샤먼이 되면 자신을 샤먼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의 봉사해. 그 자기 따돌리고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화해시켜. 슬픔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 이런 걸 구제하겠다. 그래서 되게 이런 거와 그 다음에 다른 세계로 여행할 때 무고 자작나무, 영혼의 자유 이렇게 쭉 가고 자작나무가 깨우침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요 챕터에 있는데요. 이것도 나무랑 성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 사다리까지를 보면은 이 나무 자체의 느낌에서 빛을 주로 보면서 성스러운 깨달기 요까지 해서 어떤 드시는 생각을 잠깐 원시 문화에서 샤먼들의 행동 그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막 떠오르는 게 많았고, 거기는 목석 숭배라고 해서 나무와 돌 숭배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던데, 이 나무와 바위가 또 이렇게 쌍이 되는구나. 한 번 더 읽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나무들이 위아래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아래는 아주 아주 깊은 심연이나 지하라서 죽음의 세계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구조주의적으로 분석한 어떤 작가를 사례를 그러니까 인용하시면서 신화라는 것이 동일한 주제의 끊임없는 반복이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지하 세계라는 걸로 계속 여러 가지를 동일하게 반복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우주복의 뿌리가 닿는 곳이면서 어떤 죽음 그리고 물이 있는 곳 원천 그러면서 씨앗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네, 이제 씨앗도 역시 같은 주제를 건드리고 있는 동일한 반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그 씨앗이 겪는 그 행로가 죽은 자들이나 이런 이제 여행하는 그 저승 갔다 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스럽고 위험한 행로를 걷는다. 그러면 씨앗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위험한 행로를 걷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건데, 네. 진짜, 아까 어떤 선생님 그래서 눈뜬 장님으로,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그 부분이 전 정말 와닿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 힘들어. 근데, 그러니까, 진짜, 난 너무 힘든 게 아니고, 저 돌도 지금, 저 씨앗도, 이런 시선을 갖는 게, 동아일리학의 매력이네요. 그렇죠. 씨앗도, 모든 게 거기서부터 왔는데, 이러면, 아까 그, 왜, 애니미즘도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고방법이었는데, 우주목 같은 생각을 하면은, 그 나무가 품은 모든 것? 이렇게 돼서, 그중에 이제 내가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좋네요. 시야를 확대한다. 여기서 조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부처님 나오십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야 부인. 아수카나무네. 아수카나무. 이 아수카나무가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지금 샤먼과 오딘과 결합시키고 있어서 재미가 있죠. 근데 부처님의 경우에 보리수 그다음에 그 저는 그 마야 부인이 그래서 부처님 탄생하는 뭐 붓다의 탄생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마야 부인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나무에서 아까 그 나무에서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거를 붓다의 관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화할 때 아, 이게 태어난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또 가져갈 수 있고, 깨달으신 거는 보리수, 그 다음에 임종하실 때도 나무들의 숲, 사리수라고 해가지고, 거기 숲에서 돌아가셨다 하고, 나무가 거꾸로 세워진다, 세피로스의 나무, 이런 게, 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신탁을 내리는 참나무 이래서 그리스로 갑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스로 가가지고 도도네라고 하는 데가 그리스 신화 중에 별로 안 유명한 데인데 내가 얘기해 줄게. 얘가 제우스랑 관련이 돼 있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제가 재밌었던 건 80페이지에 점술 도구가 나오는데 나뭇잎 이러면서 이게 나무가 자 우주목이다.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 태어난다. 깨달은 자가 태어난다.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쓰고 세 번째는 예언을 한다라는 모티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무에 몸을 기댄달까 나뭇가지로 뭐를 전복을 하는 그 아까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일은 예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운명에 대한 이해, 그런데 참나무가 신탁을 내릴 수 있는 게 참나무에 소리가 많이 나나 보죠. 나뭇가지 소리랄까? 저 이런 생각 전혀 못 했는데 나무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고 그래서 8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청동 물그릇이 서로 맞부실 때 생기는 소리 뭐 등등등 해가지고 바람이 물그릇과 마찬가지로 나뭇잎들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이 참나무 주변 참나무를 가지고 예언을 한다라는 것도 언어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참나무하고 비둘기. 얘도 나무 원래 비둘기가 평화의 전령사 뭐 이런 메신저인데 그것도 비둘기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참나무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야 해서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도도네인들이 비둘기가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녀는 인간의 말을 배워 이제 그러니까 그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나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과 연결된다는 게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86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거의 모든 자료들이 참나무, 그 나무의 둥지를 트는 비둘기. 그래서 참나무 이파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를 해독하기가 신탁을 듣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듣는 행위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그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딱따구리 소리, 뭐 매미 소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들으면 신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리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름에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신이 나에게 어떠십니까 유리쌤? 아,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막 흔들리고 나뭇잎 막 반짝반짝 뒷면 보이면서 흔들리면 뭐 아름답거나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뭔가 이제 좀 절실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빌다가 나뭇잎 하나 떨어지면 동의해 주신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석적으로 들리네요. 저는 막 힘들어서 이 신성한 얘기인데 아주 이렇게 오늘 고구마 먹을까요? 감자 먹을까요? 떨어진 나뭇잎을 보게. 아 이거 그리고 되게 재밌죠. 왜? 그 나뭇잎 뜯어가면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저 읽으면서 떠올랐는데 왜 그러고 있지? 근데 또 뿌리가 깊어 우주목에서 왔어. 그다음에 나뭇잎이 뭐 메시지가 있어. 도대체 이해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해? 도대체 뭘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러면 정말 책 보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죠. 나무에 기대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힘들게 기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잘 들어봐.
네가 오늘 세종에 갈지 서울에 갈지를 알게 돼. 이런다는데 그게 저번에 언젠가 한번 수영쌤이 지나가면서 어젠가요? 화요일인가? 그 되게 간발받는 능력, 잘 듣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요구되는 세계관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우스, 크레타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 96쪽을 보면은 그런 참나무를 포함해 가지고 신탁과 관련된 그 상상력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참나무와 겨우살이와 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옥현생 97쪽에 보면은 겨우살이와 참나무가 결합된 게 되게 중요하다. 겨우살이가 어디나 갈 수 있고 참나무는 되게 어려운데 그러더라도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뭘 읽는다. 98쪽 제우스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신화 있지 않습니까? 과제에도 선생님들 조금 정리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참나무에서 비를 부른다. 그게 그 비가 결국 전쟁이 일어날 걸 예고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99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둘째 줄 참나무 역할은 뭐가 있냐면 이 나무가 신탁뿐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 참나무는 천둥이나 혹은 그 소리를 모방한 청동 물병들의 소리에 의해 생기는 천둥을 예고하는 비의 제공자였다. 이거 역시 나뭇잎 소리를 막 들으면 저게 빗소리 비슷해. 그런 데에서 제가 비를 불러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이 참나무를 막 이렇게 이제 상상을 키워간 거죠. 그러면 나무인데 비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비가 필요할 때를 언제인지 말해 줄 거니까 본인이 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비가 이제 언제 올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일은 언제 일어날 거야 미래 예언으로 이렇게 쓴다. 그 문단 끝에 가면 참나무는 결과적으로 그 소리 때문에 멈추게 내리게 결국 물의 순환이다 이런데 요 98페이지 보면 참나무가 자기가 비를 내리게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요 이유는 참나무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9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둘의 여섯 그 아이아코스는 굴하지 않고 어느 천둥이 치던 날 참나무를 통해 신은 응답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이 나무에 대해서 나무와 함께 기도하는 행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거두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쪽을 넘어가면은 참나무는 어쨌든 너무 대단하게 아름답고 백쪽에 백쪽에 각주 53 뒤에 보면 참나무가 어마어마한 큰 키, 수명, 경외심 이게 하여튼 나무가 엄청나게 큰가 봅니다. 그 큰 나무를 볼 때 드는 경외심 같은 거가 없을 수 없죠. 그런 다음에 그 벌목꾼 얘기도 조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재밌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벌목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백 이쪽도 재밌습니다. 참나무와 관련된 모든 건 대부분 소리입니다, 소리. 그다음에 매미다 그래서 이런 거 재밌으셨죠? 그 그리스 아테네에는 매미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데 두 번째 문단에 둘넷 그리스에서는 매미가 그러니까 참나무 안에서 잠자리에 드는 자 그러니까 참나무 안에서 자는 자죠. 참나무가 예언의 나무인데 거기서 자는 애니까 그 그리스에서는 매미가 엄청나게 많고 로마는 싫어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매미 자체가 어떻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애니미즘 읽었을 때도 뭐 떡 자체의 영혼을 보는 게 아니다. 대상을 가지고 집중하면 안 되고 참나무의 소리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장식에 매미를 달고 있다. 이런 거 너무 재밌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무슨 박물관에 가서 매미 장식을 단 서양 언니를 보면 참나무의 영혼을 들이시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많이 알면은 우리도
매미 브로치 하나 이렇게 신성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참나무를 단 거지 매미를 단 게 아니야. 이렇게. 난 매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나무를 그러니까 참나무를 또 왜 좋아하냐면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런 게 다 이제 응축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3쪽 꿀벌이 원래 집을 안 짓고 나무 안에 있었다 이래서 이 꿀벌의 의미가 부활 나무 안에 꿀은 불사 이렇게 가고 103쪽의 마지막 문단도 딱따구리. 참나무는 그러니까 와글 소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딱따구리 보신 적 있으시죠? 숲속에서 만나면 그 설마 근데 이게 막 머리를 찍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전 봤을 때 진짜 무섭고 너무 대단하던데. 그리고 고기만 빨갛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이제 독특한 거. 그래서 105쪽에 둘넷 딱따구리는 진동하는 용술집처럼 격렬하게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나무를 쪼아댄다. 그러나 이거를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냐. 그루스 선생님의 포인트인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유충을 꺼내거나 나무에 구멍을 뚫기 위한 단순한 망치질 행위랑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게 신호다. 소통과 쾌락의 수단이다. 이래서 이 딱따구리의 생명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걸 읽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동물담으로 가고 그 다음에 106쪽에 열매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8쪽 다시 유럽 전반에 보면 삼나무 숲에 대한 제의가 되게 많아가지고 109쪽 기현쌤 계시지만 고생대 석탄기 거대한 삼나무숲 그래서 고대적 상상력 그 다음에 110쪽 넘어가면은 불의 신 이렇게 되고 자 참나무 그늘 아래 해가지고 111쪽에 아까 왜 자작나무도 그 싸움을 중재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중재한다. 그런데 물풀의 나무 이렇게 111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이니까 일곱째 줄에 고대 슬라브인들의 재판장은 오래된 신성한 참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돼 있으면 나무가 그 포청천이다. 그러니까 나무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전히 선악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옳은 일, 그른 일, 심판을 받으니까 이건 나무의 선을 인간의 선으로 생각하는 심판대니까요. 이런 게 재밌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현쌤 어떠십니까? 참나무 앞에 가서 죄를 빌어보자요. 동생. 기현쌤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3장 왔네, 3장. 그 우리는 뭐 숫자만 중요하고 좀 길가만 중요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는데 그 거꾸로 선 나무가 생각나면서 그 빛이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네, 내려와가지고 가지가 그 네네네. 대지에 이렇게 쭉 펼쳐진 거잖아요, 시골에.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태양 빛이 느껴지더라고요. 좋네요, 그, 좋네요. 그 나무 뿌리에서 네, 거꾸로 선 나무 네. 그 뿌리에서 이제 나무를 타고 그 태양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주면서 대지가 싱그로 쫙 덮여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면서 아 진짜 몽상이 우리가 네네네. 모든 거를 진짜 보게 하는구나. 진짜 네. 몽상이 사실이구나. 어,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 몽상의 실감이랄까? 그리고 여름에 진짜 많이 걷는데, 아니, 동네 그늘이 없어. 정말 막 이렇게 나무 찾기도 하고, 이런 되게 시야가 넓어지면 좋죠. 수정쌤은 지금 어떠십니까? 신탁을 최근에 들으셨는지. 아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 인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소리에 대한 그 사설이 네네. 되게 자주 나와요. 네네네. 북소리 특히 네. 이런 게 전 오늘 수업하면서 느낀 게 그 소리랑 상승의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는데 네. 네, 그런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공부가 좋은 공부인데, 문자적 상상력에 갇혀 있는 거를 계속 내려놓게 하니까 좋은 공부죠. 좋은 공부고, 언어라고 하는 게, 이런 나무 신화 쓰는 사람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수다를 떨어야 되겠어 할 때, 유리쌤한테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참나무 앞에 간다든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 살면은, 오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뭐 외로워서 방바닥을 긁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이 세계에도 있겠지만 소외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방식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좀 다른 거리감을 가지게 될 것 같고 인정 욕망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는 요 특히 3장의 신탁을 내리는 참나무 이런 걸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진짜로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알아야 될 게 진짜 어디 있는 거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 참나무가 말해주리라 안 돼. 그런 생각을 좀 천천히 하는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루이드 승려들이 넘어갑니다. 드루이드는 이 드루이드 교라고 해가지고 특히 나무를 많이 숭배하는 교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드루이드 교의 나무 숭배에서 왔다라고 레비스트로스가 그 어느 책에서 쓰신 게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처형이라는 그 글에서 그런데 드루이드이들은 113쪽에 겨우살이와 참나무를 더없이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드루이드교는 계속 우리가 이제 부족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좋은데요. 그래서 자 여기가 오편쌤 하이라이트네요. 114쪽의 첫째 줄. 참나무에서 겨우살이를 발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건이겠죠. 근데 이게 결합이 되면은 이게 당장 종교의식에 쓴다. 그런데 겨우살이를 그 경우에 모든 걸 치유시킨다. 이게 뭐 두통 이 정도가 아니고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 향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뿌리 묶인 적이 없는 두 마리 흰 소? 요게 좀 해석하고 싶은 포인트죠. 소니까 가축이고 뿌리 묶이기 전이니까 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소이니까 되게 요런 소와 아주 만병통치약을 결합한 의뢰를 만들었다. 그 메커니즘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끝에 가면 그 문단의 밑에서 다시 줄 여기서부터 이 신에게 그것의 효능이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요까지가 이제 아까도 신성을 들으려면 그냥 이제 처음에는 기대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샤먼이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냥 기대는 건 아니고 기도의 어떤 걸 되게 철저하고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핵심은 오켄쌤 이런 건 어떠십니까? 겨우살이를 딱 보면 만병통치약인데 그대로 만병통치가 안 돼. 거기는 반드시 사람이 자기를 갈아 넣어 가지고 이게 그 효과와 치유력을 이렇게 뽑아내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기술입니다. 이거 없이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옥현 쌤이 그 갈무리를 잘 해두셔가지고 치유를 한다는 게 뭘까의 하나의 좋은 예인데요. 자 보면은 여기서 그 신에게 그것이 효능이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친다. 그러니까 그 이 소를 죽이는데 그들은 겨우살이를 달인 물을 마시면 생명력이 없던 모든 생명이 그러니까 그 이제 달여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 받쳐 달여 그러면 생식력을 갖게 돼 독성이 없어져 이래가지고 순서가 있다 반드시 인간이 뭘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식물의 약성에 관한 주제에 나중에 이런 책도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책, 옛날에 그 자연 치유 책 이런 걸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폴리니우스가 자, 그 달의 첫날에 참나무에서 다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나무를 겨우살이가 효험이 더욱 있는데 채취할 때 세부시 쓰면 안 돼. 땅에 대어도 안 돼.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 뭔가 중간에 매개를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한다고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뭐 뒤에 117쪽에 117쪽에 두 번째 문단 둘, 넷째 줄, 다섯 줄 겨우살이를 채취할 때 땅에 닿게 하거나 쇠붙이를 쓰면 안 돼. 쇠붙이가 뭐 상대적으로 새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쇠붙이를 쓰면 정신과 식물의 마술적 미덕을 사냥하는 것을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걸로 알기가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요거를 오켄 쌤 잘 두면은 그래서 그
연재를 쓰실 때 이 해석을 더 못하죠. 여기서 상상으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약간 여기서 어, 그 하여튼 고민을 선생님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쇠붙이를 쓰지 마라. 이게 그 사냥꾼들도 그 포수 총알이 세잖아요, 쇠. 쇠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총든 포수가 나온 건 20세기 이후죠, 20세기 이후. 총은 옛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도 총, 뭐 화약 이런 거 있었으니까요. 근데 동물을 잡을 때 쇠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어떤 그 룰돼 있는데 이거를 가장 최고의 치우체로 쓰려면 쇠를 넣지 마라. 그러니까 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 상상이 있는 거예요. 쇠는 너무나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요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인력 세미나가 지금 올해는 석기에 다 받쳐졌죠. 석기 시대에 받쳐졌는데 내년이나 조금 재밌게 하면 청동기 시대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물을 쓰는 세계의 상상력이랄까요? 동화적 세계.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싶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겨우살이를 뽑을 때는 쇠를 쓰지 말고 땅에 끌지 이런 부분 해석을까? 유리쌤? 이제 그냥 이제 떠도는 얘기로 그 이제 식물들이 쇠를 무서워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대충 읽고 넘어갔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콩 재배할 때 수확기가 아니라 콩 자랄 때 낫을 콩 줄기 옆에 두지 말라고 하는데 무서워한다고 네, 그냥 네. 수확기에만 닿게 하는 거다 이런 거가 좀 연상됐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놨다가 급히 치우는 동영상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그 꾸며 영화처럼 좋은데 좋지 않아요? 약간 선생님이 카메라 드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문세의 동화 1류 영상으로 괜찮지 않나요, 기현쌤? 아니면 그 우리 유리쌤 만날 때 많은 걸 찍어보자요. 그냥 이런 거 찍자 이런 거 찍자 모아뒀다가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쇠에 대한 금기 혹시 또 선생님들 드시는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 마지막 고래잡이 부족 어, 거기서도 배 만들 때 맞아, 쇠를 맞아. 안 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나무로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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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잖아요. 맞아. 그런 게 있네요. 있네요, 있네요. 그 고래를 잡으러 가는 부족들이 배를 만들 때 쇠를 안 쓰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건축이 쇠를 안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써요. 왜 안 써? 원래 안 써요. 원래 안 써? 그 막물림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안 써? 못을 써도 나무 못으로 쓰는 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쇠라는 광물이 주는 어떤 그 본성과도 관련이 있고 그 물질이 저 이런 생각을 지금 제 생각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쇠가 변용력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불로 가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마술적 미덕이라는 게 진짜 뭘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쇠를 댄다는 게 그게 아주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쇠를 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든 사람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그 힘이 전유되는 거하고 치유를 하는 게 그 참나무하고 요 겨우살이 자체에 가진 치유력에 내가 다가가는 거랑 내가 막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맞게 걔를 끌어오는 요런 차이 정도가 있는 걸까?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저의 그냥 대책 없는 상상이고요. 그런데 동화적으로 쇠를 든 자에 대한 어떤 부담과 경계심 같은 건 되게 생각해 볼 만하다 하고 안데르센의 쇠를 든 자를 찾아가면 되겠죠. 너무 재밌겠네요. 그 안데르센은 근대 시기에 들어와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쇠에 대한 감각 이런 거 있고 미야자와 겐지는 쇠든 사람이 있나? 있었어요? 돌든 사람은 있고 그 과학자가 있으니까요, 과학자. 근데 요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 속에서 쇠를 든 자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땅에 대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재밌죠. 땅에 대지 말라. 이게 땅에 대지 말라 제가 해석을 한 거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땅이라는 게 아까 돼지, 죽음 이런 거랑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거에 이게 저의 상상의 해석입니다. 땅에 닿으면 완전히 저기 소생의 샘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치유나 회복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근원에 풍덩 가는 거죠, 풍덩. 그러니까 거기로부터는 좀 거리를 떼놔야 치유랄까? 그냥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건 죽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니까 땅으로 떼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요거에 대한 답을 오늘은 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쌓여가다 보면 이게 그거야 그거 이렇게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12시입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났네. 그래서 118쪽에 118쪽에 두 번째 문단, 둘, 넷, 다섯 줄. 그 겨우살이에 나무의 전 생명이 집중되어 있고, 얘가 겨우살이가 핵심이죠. 겨울인데 생명을 다 품고 있어서 나무를 벨더라도 겨우살이만 떼놓고 베면 괜찮다. 이런 것도 재미있고요. 겨우살이가 한 해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요 챕터 끝에 123쪽에 다시 룬 문자 얘기가 돌아옵니다. 요게 룬 문자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술과 저주에 되게 많이 활용되는 문자고 그거 자체가 마력이 되게 있기도 하고 또 다 바꿔 말하면 치유력이 있기도 마력과 치유력은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그런 데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까지 오늘 진행하는 저는 머리가 되게 크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선생님들도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해숙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전 그런 생각했어요. 왜 나무가 신성화가 되었을까? 근데 열매를 주는 것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인간은 뭔가 둘이 만나야 되고 동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텐데 나무는 혼자 생식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나무도 있기는 한데 네네네.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쇠가 나무를 싫어하는 게 음양오행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문화가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나무에게서 많은 거를 읽어낼 수 있는 고대적 신화를 맛봤고, 우리 스스로도 좀 여유로워하셨고요. 뒷부분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나갈 수 있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의 고유함을 뭐로 보는가? 되게 추상화시킨 거잖아요. 자작나무에게서 빛을 본다. 이거 완전 이성적, 관념적 사유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종류별로 나옵니다. 그 나무에서 어떤 성질을 보느냐와 나무와의 관계 맺는 구체적 방식, 그 다음에 좀 스케일이 확장돼서 숲이라든가 좀 더 커지기도 할 텐데요. 다양한 질문을 따라가 보면은 됩니다. 다음 주가 읽는 거로는 마지막이니까 선생님들 힘차게 가시면 됩니다. 재밌게. 안녕.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